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재테크입니다. 자, 지금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서로 다른 일간의 사주를 한번 실전으로 풀어보는 시간들을 이어가고 있죠. 자, 오늘은 신금일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일간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또 금일간이 능력을 발휘할 때는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 설정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뭔가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 그 신바람을 여러분들께서 좀 채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명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조는 신금일간이에요. 신금일간. 자, 요 신금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일간입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로운 칼, 작은 칼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경금은 큰 칼이지만 요 이제 작은 칼이에요. 뭐 저기 그 면도 칼도 되고 나이프도 되고 그런 칼을 의미하게 되는데, 자,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물. 이거 나중에 이제 금일간을 그 볼 때는 이 물이 있어야지만 금일간들은 예리하게 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처럼 외우셔야 돼요. 금은 물에서 놀아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칼을 우리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뭐냐면 칼 자루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목이죠. 목. 이 칼자루가 없으면 내가 그 칼을 쓸 때 내가 오히려 베이게 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화는 관이지만 이 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칼은 만들어질 때 불에서 담금질을 했기 때문에 다 만들어주는 데는 필요 없죠. 하지만 화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칼이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그래서 특히 물이 없는 상태에서 화가 아주 중중해져 버리면 그러면 칼이 무뎌져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사주를 보면 오행에 지금 목도 없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능력을 발휘하기에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신신이 되어 있는데 이게 비견이 있단 말이에요. 비견이 있는 상태에서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일단 병화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태양이잖아요. 태양인데 이 병신합을 하려고 해도 2대1의 합은 되지 않아요. 2대1의 합은 되지 않고 이거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3대1이 되든지 3대1이 되든지 아니면 2대2 2대2가 돼야지 이제 합이 돼서 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병신 합이 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목이 없는 상태에서 이 병하고 그 병화하고 정화가 동시에 되어 있으면 이걸 이제 병정 갈등이라고 해요. 병화하고 정화하고 갈등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낮 시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실 세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 정화라고 하는 것은 해가 아니고 달, 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저기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것은 이상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세계. 그러니까 병정이 있는데 중간에 간목으로 이거를 가려주지 못하면 병정 갈등이 생겨요. 이렇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 되나요? 좀 이제 정치적으로 좀 힘들고, 그리고 사춘기에는 잘못하면 사춘기를 아주 지랄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주를 볼 때 이 병정 갈등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를 죽여야죠. 둘 중에 하나를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구 반대편으로 가야 됩니다. 유학을 보내면 아주 지랄하던 애들이 그렇지 않게
되고 마음 잡고 공부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물도 없고 병정 갈등도 있고 하니까 무조건 유학을 갔어야 하는 그런 사주인데, 문제는 그게 이제 다 받쳐주면 괜찮겠지만 또 집안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주가 저기 이 비슬바락에서는 첫 번째 비견이 제거돼야 돼요. 비견. 근데 지금 비견이 제거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병화가 없었으면, 병화가 없었으면은 대운에서 병화가 오면서 비견 하나가 제거가 되는데, 얘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2대2 합의 되는 거 이외에는 비견 제거하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운으로 보시면은 26세까지는 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발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목이 들어와야 돼요. 목이 들어와야 되는데, 칼 자루가 되는데, 그러니까 27에서 37까지는 목이 들어옵니다. 목이 들어오는데, 이 목도 제대로 쓰이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정말 나한테 없는 거에 대한 갈증이 있게 되는 거죠. 목에 대한 갈증, 수에 대한 갈증, 특히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의 재예요. 재. 그렇죠? 재인데 재에 대해서 이거 거의 무제사주 아닙니까? 무제사주. 그러니까 재에 대한 갈증은 굉장히 심한데, 내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에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자, 결국은 이제 이 친구는 인생의 목표를 관으로 잡아야 돼요. 관. 근데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병화와 정화가 두 개가 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런 것이 되겠고, 지금 재를 목표로 삼을 수 없는 것은 어디에도 지금 재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지를 보면은 여기 진술충미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술토는 안 보이지만 이건 이제 진술충미가 돼 있다고 봅니다. 진술충미. 그러니까 이게 일을 진행하려고 해도 일이 잘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진술충미를 막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글자 가운데 하나를 사용해서 내가 행위를 하고 있어야 한다. 행위.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좀 봅시다. 자, 사유축이 되죠. 사유축. 그 다음에 진유합금이 돼요. 미토를 제외하면은 밑에는 다 금이에요. 금이고, 그리고 신금이 투출돼 있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문과라면, 그렇죠? 법, 경제, 그렇죠? 이런 거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과라면 생명공학, 뭐 의사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생명과 관련되는 것들, 그리고 IT, IT 쪽, 그다음 아니면 운동, 이런 걸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능력 발휘가 잘 안 되는 것은 뭐 구조를 다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친구는 지금 금융 쪽 일을 하고 있어요. 금융 쪽 일을 하고 있는데, 관이 헷갈리니까 제대로 된 입사는 하지 못하고,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사 이 투자자문, 이제는 유사금융기관 이런 데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이제 재운이 왔는데 그러면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경우에는 비견을 제거해야지, 그래야지 결혼이 된단 말입니다. 비견이 있는 경우에는 비견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재운이 오고, 부부궁이 움직여야 돼요. 부부궁이. 근데 지금 비견을 제거하려고 보니까 47대운에 병오 대운이 오면서, 지금 2대2 합이 되잖아요. 2대2 합이 되니까 이것도 지금 안 되는 것이,
비견 제거도 안 되고 나도 저기 그 묶여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참 어려운 그런 일이고, 하지만 이때는 좀 편안하게 할 것 같아요. 병치다 병치납으로 해서 수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뭐 내 능력을 발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로는 뭐 결혼까지 가는 건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결혼을 가더라도 이렇게 그 결혼 운이 아닌데 결혼을 하게 되면 중간에 저기 그 실패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 다음에 57대운의 정미대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화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임수를 끌어올 수 있으니까, 정화가 임수를 끌어온다면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사람이 죽어라 하는 건 없는 것이, 병호대운이나 정미대운이 오면은 이제 능력을 서서히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저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신대운으로 가게 되면은 무토가 오는데 뭐 심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는 66세까지, 그 47에서 66세까지가 아마 저기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될 테고, 공부도 아주 오래 해야 돼요. 공부를 아주 오래 해야지 목이 생긴단 말입니다. 목이. 그러면 이게 나는 공부를 할수록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여지가. 다만 이제 그것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액에 꼭 필요한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까운 데라도 제주도라도 여행을 많이 가라. 그리고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모아서, 한 달에 10만 원 모으면은 1년이면 120만 원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되면은 해외로 나가라. 이런 저기 그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그러면 이제 저기 내 행위로 인해서 수가 채워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저기 거기서부터 하나씩 다시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사주를 보면 굉장히 팍팍한 사주고, 그 다음에 이 사주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건강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건강.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는 밤에 잠을 잘 자라. 절대 밤새는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 특히 우리 저기 이 방송 보시는 구독자분들, 수가 없으신 분들은 정말 잠을 잘 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수가 없는 사람들이 다른 이 사주 구성에 비해서 암 발생 확률이 좀 높아지더라. 이런 이 보고들이 지금 이제 바닥에서부터 간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금일간, 뭐 신금이든 경금이든 간에 무조건 일단 기본적으로 수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목이 있어야 한다.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러면 금일간에 대해서 사주를 해석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제가 이제 다 감명을 한 그런 명조들이기 때문에 뭐 틀림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 꼭 좀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금일간에 대한 감명은 마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